뿅아리를 부화시켜 가지고 놔뒀더니만 계속 뿅아리 우는 소리가 나네요. 혹시라도 그 음향에서 이제 뿅아리 소리 나면은 그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뇌의 문제와 경락 간의 관계를 한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제 나름대로 올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거쳐 이 계통에 계셨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고견도 있지만 제가 그냥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또 경험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자, 뇌하고 연관된 뇌 종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악성인 경우죠. 그 다음에 양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록 같은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그 꽈리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혈관이 부풀어서 이제 그 혈관종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 꽈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오는 중풍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두통 문제라든가, 이거는 만성 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성 두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오는 만성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경락하고 연관이 있을까? 근데 뇌는 12경맥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경맥이 다 연관이 있어요. 모든 경맥은 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락은 뇌로 올라가서 내려와서 또 양경락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뇌와 별개인 경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지만 실제 임상을 거쳐보면요, 정말 많은 어떤 경락의 문제로 뇌에서 특히 많이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게 이제 주된 경락이 되겠죠. 주된 어떤 부분이 될 것인데, 위경과 대장경, 이 두 가지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절대적으로 이제 뇌에 데미지를 입히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더라. 예. 실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번 그 사례를 그 말씀을 드리면은 4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그 여자분인데 계속 무릎 통증이 와요. 예, 그 해당 부위를 딱 보면은 비경과 위경, 그러니까 위경에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했냐? 다 했어요. 예, 관절에도 이상이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바로 이제 무릎 그 종지뼈라 그러죠. 무릎 그 뼈에 근처에 계속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장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경명 위경이죠. 위경락은 여기에서 두유혈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앞머리 양쪽 이제 구석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전두통을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체하면은 이 앞쪽 머리가 무거우면서 막 어지러워요. 이건 흔히 봅니다. 화병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 명치 밑에 심화비경이라 그러죠. 단단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 다 화병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도 대부분은 이 머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머리 전체가 무겁고 막 그냥 뭐로 덮어 쓰여진 것 같고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중풍 맞은 사람들 있죠. 대부분 소화기 계통 중에서 위장하고 특히나 대장, 변이 맥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 위경이 경맥 유주상은 이제 그 머리 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은 어떤 그러면 우리가 해부 생리적으로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한번 결부를 시켜보면 어떠냐면은 이것은 조경맥 위경은 수태원 폐경락과 굉장히 연관이 많죠. 이게 서로 기량작용을 하잖아요. 림프입니다, 림프. 뇌에는 림프 순환이 안 되나요? 뇌에도 림프가 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정말 난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질병들 중에요. 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이 습으로 오는 병은 정말 난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냐. 림프 순환 장애예요. 수태원 폐경이라는 것은 림프를 만들어서 묽은 림프잖아요. 족태원 비경은 끈적한 림프, 그러니까 폐림프와 비림프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 영양 공급 또 노폐물 회수 이것만 하나요? 면역계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뇌 면역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체액성 면역을 공급하는 것이 림프, 폐림프와 그 다음에 비림프라면은 비림프를 해소하는 곳은 수양면 대장경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해수를 하는 겁니다. 장에서. 그 다음에 수태원 폐림프는 위경에서 해수를 하는 거예요. 해수하지 못하면 적체가 되죠. 림프가 적체된다는 건 정맥이 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혈관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경맥이 뇌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의 종류별로 사실은 어떤 그 경맥이 더 이제 데미지를 입히느냐는 그건 달라요. 다르지만 만성적으로 오래 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본 견해로서는 위경과 대장경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친구가 무릎이 그렇게 아팠는데 두통도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뇌에 물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기에 이제 잘 해서 시술을 해서 지금 끝나고 회복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 경맥 자체를 정상화 시켜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절대적으로 이제 여기서 그 인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음양의 부조화예요. 음양의 부조화. 양경맥의 대표적인 경맥 아닙니까? 네. 그 다음 수태원 폐와 족태원 비는 음경맥의 또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어쨌든 음양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치 그러니까 사람마다 태어날 때 자기에게 약한 경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담경락이 약하다. 그렇게 태어났다. 그럼 음양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담의 문제가 발생이 되든가 그 다음에 담은 소양상화인데 담경락과 기량작용하는 게 뭐예요? 수거름이에요. 족소양은. 그러면은 심포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게 음양이 깨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음양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음양의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요. 앞에서 제가 생식기와 관련된 경락, 그 다음에
뭐 유방과 관련된 경락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게 대음량 조절입니다. 그 음량 조절을 하면서 이것의 밸런스를 맞추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위경만 하면 되느냐, 대장경만 하면 뇌 문제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결과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때쯤 되면 어떤 게 오느냐, 파생돼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곳에 또 데미지가 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합병증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그 자체 지금 현재 머리에 이게 생겼는데, 아니면 이런 게 생겼는데 이렇게 왔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드러난 건 이거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주변의 여파까지 가 있을까까지도 알아야 되죠. 그걸 알려면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맥진도 해야 되고, 문진도 해야 되고, 복진도 해야 되고, 경락압진도 해야 되고, 모든 걸 쫙 토탈해서 그러게 그 토탈을 해서 하다 보면요, 출발점은 어디서 찾아요? 태어날 때 약한 곳. 예. 그리고 거기에 데미지가 간 시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명리 쪽으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오면 온 과정에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운기에 어떤 때 데미지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오래됐구나, 아니면은 최근에 와서 드러났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맥진이라든가 복진이라든가 문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병원의 검사 기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참고를 해야 뭐가 나오느냐, 플러스 알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차후에 이대로 방치가 되면 언제 정도 되면 굉장히 힘이 들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세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은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나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알고 싶어 해요. 또 실제 그렇게 해서 쫙 시뮬레이션이 되잖아요. 되면은 자신들이 알아요. 그럼 속이 시원해. 일단은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그죠? 그래야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결을. 소화조람 좀 안 되면서 머리가 아파요. 위경인, 경맥 쪽을 보니까 위장경락이네요. 그래서 위경만 다스린다. 안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예. 그냥 어디 좀 잠시 건드려서 조금 그걸 풀어주는 정도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좀 지금 나 자신 있잖아요. 나 자신의 몸이고 나 자신이에요. 나 없으면 세상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몸 문제인데, 내 몸이 상해버리면은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식구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다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은 자기의 몸을 갖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현대의학적이 됐든 우리같이 동양의학과 자연의학이 합쳐져 있는 이런 걸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 그리고 이유 없는 통증이 몸에서 계속 지속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지속되는 거예요. 예. 진통제 먹고 삭힌다? 그냥 아플 때 침 좀 맞으니까 낫더라? 그러다가 또 생기더라?
그런 걸 반복해봐야 본인들만 손해입니다. 어쨌든 이걸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당사자 분들도 좀 정확히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머리 쪽에 뇌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서는 이쪽 경맥이 가장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자체와 연관된 경맥에서 1번은 모든 질병은 음양의 문제, 두 번째 그 음양이 깨지면서 양경으로 오든 음경으로 오든, 그리고 경맥을 다스릴 때는 이 위경과 대장경 말씀드리면 이것만 하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 이런 상대적인 기운과 육기적인 기운의 부침이라 그래요. 어느 것 때문에 왔는가에 따라서 사를 해야 될지 보를 해야 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뭐 한약을 쓰시는 분들은 어떤 처방을 할 건지, 치료법에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걸 사암침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보조로 삼을 건지 주로 삼을 건지, 대음량을 어떻게 맞출 건지, 그 다음에 뜸법을 쓸 건지 어떤 걸 쓸 건지, 그러고 나서 그분의 식생활이나 생활 태도를 어떻게 어드바이스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나는 위장이 안 좋으니까 이건 막 그냥 이거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없나? 어딘가 또 썸네일 같은 거 보니까 막 이거 먹고 다 나왔다, 이런 식이 얼마나 통할까요? 얼마나? 어쩌면은 그러다가요, 만에 하나라도 그러다가 내 몸 안에서 머리 쪽에서 자라고 있는 병일지 아니면 다른 쪽일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되신다면은 주변에 어디라도 찾으셔서 좀 제대로 하는 데를 가셔가지고 자신의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세밀하게 진단을 통해서 그걸 찾아서 해결책을 미리 좀 폭넓게 하십시오. 정말 권합니다. 공짜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한 방에 되는 거 없어요. 수십 년 몸을 써와서 병은 수십 년 키워놓고는 그걸 어떻게 한 방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갑진년이 오죠. 그럼 갑진년에 이때의 기운이 어떤 기운이 오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사실은 이번 달부터 시작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제가 내년 기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만연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데미지를 많이 극단적으로 입는지 이런 거를 이제 올리겠지만은, 어쨌든 오늘은 뇌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신호들이 어디로 나타나느냐면은 위경과 대장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더라, 제 경험상.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는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자신들의 몸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꾸준하게 원틀을 맞춰서 해결을 하셔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